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캠핑을 많이 다녔나 봐요. 서연은 모닥불 앞에서 조용히 물었다. 불빛이 민석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네, 유일한 취미죠. 민석은 나무 장작을 조심스럽게 불 위에 올렸다. 불길이 살아나면서 바삭거리는 장작 타는 소리가 귓가에 퍼졌다. 서연은 무심코 그를 바라보았다. 손놀림이 능숙했다. 텐트를 치는 것부터 불을 피우고 바람을 타며 흔들리는 조명을 조정하는 작은 동작 하나까지 그에게서는 자연 속에서 익숙하게 살아온 사람만이 가진 여유로움이 느껴졌다. 반면 자신은 도시의 복잡한 일상 속에서 살아가며 캠핑은 그저 머릿속에서 그려보는 꿈 같은 것이었다. 언젠가 이런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머물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나도 캠핑을 정말 좋아하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다. 민석이 고개를 돌렸다. 그래요? 서연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릴 때부터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럴 여유가 없었죠. 말을 하면서도 그녀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기분이었다. 정말로 여유가 없어서였을까?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그런 삶을 포기해버린 걸까? 남편은 캠핑을 좋아하지 않았다. 오히려 번잡한 자연보다 호텔을 선호했다. 여행을 가더라도 온갖 편의 시설이 완비된 곳에서만 머무르려 했다. 한때는 괜찮아. 다들 이런 거겠지라고 위로했지만 그게 정말 괜찮았던 걸까? 서연은 모닥불이 타오르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기회는 만드는 거예요. 민석의 말이 서연의 생각을 끊었다. 그녀는 다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캠핑은 어렵지 않아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뭔가를 시작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한 번 시작하면 돼요. 민석은 여유롭게 미소 지었다. 그럼 다음번엔 직접 텐트 쳐보겠어요? 서연은 장난스러운 농담처럼 들리면서도 어쩐지 가슴이 두근거렸다. 텐트를 직접 쳐보겠냐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럴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민석이 장작을 더 올렸다. 불길이 다시 한번 힘차게 타오르며 두 사람의 얼굴을 환하게 비췄다. 남편과 다른 친구들은 조금 전까지 웃으며 술을 마시고 있었지만 어느새 취기가 올라 먼저 텐트 안으로 들어갔다. 지금 남아있는 건 오직 서연과 민석뿐이었다. 조용한 밤, 타닥타닥 하들어가는 불길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 서연은 이 순간이 신기하게도 편안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다. 그녀는 민석이 했던 말을 다시 머릿속으로 되새겼다. 단순한 캠핑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인생에 대한 얘기처럼 들렸다. 결혼 후 그녀는 점점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남편이 원하는 것에 맞춰 살아가고 있었다. 결혼 전에는 하고 싶었던 일들이 많았지만 결혼 후에는 그럴 수 없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렇게 점점 포기하는 것이 익숙해져 버린 걸까? 그런데 민석 씨는 어떻게 캠핑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답답해서요. 민석은 불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다. 회사 일에 치이다 보니 뭔가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캠핑을 가게 됐는데 그때 알았죠. 아, 이게 나한테 맞는 삶이구나.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이렇게 별이 보이는 밤이 좋아요. 조용한 곳에서 혼자 있을 수도 있고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도 한때는 밤하늘을 보는 걸 좋아했다. 하지만 요즘은 밤하늘을 올려다볼 시간조차 없었다. 정말 좋네요. 그녀는 감탄하며 말했다. 가슴속이 묘하게 울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다음에도 같이 올까요? 갑작스러운 민석의 말에 서연은 순간 멈칫했다. 그는 별 의미 없이 던진 말 같았지만 그녀는 어쩐지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모르겠어요. 아직도 망설여지나요? 서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오늘 밤은 정말 좋네요. 민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불빛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밤 공기가 더 서늘하게 느껴졌다. 서연은 모닥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자야겠어요. 남편이 깨기 전에요.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민석도 가볍게 웃었다. 좋은 꿈 꾸세요. 서연은 텐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여운이 남아 있었다. 이 감정은 무엇일까? 단순한 캠핑이 이렇게까지 마음을 뒤흔들 수 있는 걸까? 그녀는 텐트 안에 들어가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다. 별이 총총 떠 있는 밤하늘과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불빛, 그리고 민석의 조용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다. 남편은 술에 취해 텐트 안으로 들어가고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씩 피곤한 기색을 보이며 잠자리에 들었다. 어느새 모닥불 앞에는 서연과 민석 둘만 남아 있었다. 서연은 장작이 타들어가는 불길을 바라보며 손을 모아 뜨거운 김을 불어냈다. 왜 캠핑을 좋아하세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석은 장작을 천천히 정리하며 고개를 살짝 들었다. 이런 자연 속에서 있으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거든요. 그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어쩐지 깊은 울림을 주었다. 서연은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모닥불의 주황빛이 그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췄다. 깊고 차분한 눈동자, 적당히 거친 얼굴선, 그리고 무엇보다 캠핑을 할 때마다 느껴지는 그 여유로움. 그녀는 한숨을 쉬며 불을 바라보았다. 정말 공감해요. 저도 자연을 좋아했어요. 그래요? 민석이 흥미롭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릴 때는 숲속에 가면 신나서 뛰어다니고 바다에 가면 하루 종일 발을 담그고 있곤 했어요. 하늘을 보며 구름 모양을 상상하는 것도 좋아했고요. 서연은 조용히 웃었다. 정말 오래된 기억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연을 좋아한다는 사실조차 잊고 살았어요. 민석은 그녀의 말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결혼하고 나서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은 여행을 좋아하지만 이렇게 자연 속에서 머무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항상 호텔이나 리조트 같은 곳만 찾죠. 그녀는 손끝으로 모닥불 옆에 떨어져 있는 작은 돌을 굴리며 말을 이었다.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그런 여행을 따라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아쉽다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이 하고 받아들이면서 점점 잊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다시 떠오르네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민석을 바라보았다. 나는 원래 이런 걸 좋아했는데. 민석은 가만히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다. 사람은 원래 좋아하는 걸 쉽게 잊지 않아요. 그의 말에 서연은 작게 미소를 지었다. 그럴까요? 네. 다시 이렇게 자연 속에 오니까 생각나잖아요. 민석이 가볍게 웃었다. 서연은 그의 말을 곱씹으며 조용히 불길을 바라보았다. 한동안 정적이 흘렀다. 풀벌레 소리와 바람에 나무잎이 흔들리는 소리, 그리고 모닥불이 타오르는 소리만이 조용한 밤을 채웠다. 서연은 이 순간이 이상할 정도로 편안했다. 평소라면 이런 밤은 외로웠을 것이다. 남편과 대화 없이 조용한 밤을 보내는 것이 익숙했지만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모닥불 앞에서 나란히 앉아 조용히 불길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이렇게 별이 많이 보이는 밤도 오랜만이네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수많은 별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도시에서는 보기 힘들죠. 네. 항상 건물 불빛이 너무 많아서. 서연은 하늘을 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예전에 아주 어릴 때 밤하늘을 보며 소원을 빌었어요. 어떤 소원? 그녀는 잠시 고민했다. 행복한 어른이 되고 싶다고. 그 말에 민석이 피식 웃었다. 귀엽네요. 그렇죠. 그런데
서연은 하늘을 보며 천천히 말했다. 어릴 때 꿈꿨던 행복한 어른이란 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다. 민석은 그녀의 옆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말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아쉬움, 그리움,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후회. 서연은 한숨을 쉬며 웃었다. 지금도 행복하긴 해요. 그렇군요. 하지만 뭔가 가끔은 공허한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 그녀는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이 감정은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었다. 친구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심지어 남편에게도.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민석 앞에서 숨길 수가 없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게 오히려 서연에게는 편했다. 누군가가 말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기분이었다. 행복한 어른이라 어려운 말이네요. 민석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민석 씨도요? 네. 캠핑을 할 때는 정말 좋지만 이게 내 삶의 전부가 될 수 있을까 싶을 때도 있어요. 그의 말에 서연은 조금 놀랐다. 민석은 언제나 자유로운 사람처럼 보였다. 그런데 그도 때때로 삶을 고민하는구나. 그래도 캠핑을 할 때는 후회가 없어요.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이 순간이 내가 원하는 순간이라는 걸 알거든요. 서연은 그 말을 천천히 되새겼다. 지금 이 순간이. 그녀는 조용히 되뇌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걸까? 그녀는 민석을 바라보았다. 불빛이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평소라면 느끼지 못했을 감정이 가슴속에서 서서히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이 감정이 무엇인지 그녀는 아직 정확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순간이 너무도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것.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했다. 이후에도 남편과 함께하는 캠핑에서 민석과 자주 마주쳤다. 그리고 점점 서연은 남편보다 민석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번 캠핑도 예외는 아니었다. 남편과 친구들이 텐트를 치느라 분주한 사이 서연은 자연스럽게 민석과 함께 장작을 정리하고 있었다. 오늘은 좀 춥네요. 서연이 손을 비비며 말했다. 캠핑장에는 벌써 서늘한 공기가 감돌았다. 밤이 되면 더 쌀 거예요. 불을 좀 더 크게 피울까요? 민석이 장작을 더 쌓으며 물었다. 좋아요. 서연은 그를 도우며 한쪽에서 나무를 주워왔다. 언제부터일까? 남편과 함께하는 자리인데도 그녀는 늘 민석과 가까운 곳에 있었다. 대화도 시선도 심지어 작은 행동 하나까지. 처음엔 단순히 캠핑을 좋아한다는 공통점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걸 점점 깨닫고 있었다. 남편과 있을 때는 피곤함이 먼저 떠올랐다. 항상 똑같은 대화, 늘 예상 가능한 반응들. 하지만 민석과 있을 때는 달랐다. 그의 말 한마디, 시선 하나, 작은 행동조차도 그녀를 설레게 만들었다. 이제 거의 다 됐네요. 민석이 손을 털며 말했다. 장작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모닥불도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오늘 저녁은 뭔가요? 서연이 물었다. 바비큐죠. 그런데 그는 서연을 보며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설마 또 남편이 고기만 먹고 야채는 안 먹겠다고 할까요? 서연은 피식 웃었다. 아마도요. 집에서도 그래요. 채소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럼 우리끼리 따로 구워 먹을까요? 좋죠. 그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이제는 이런 대화가 너무 익숙했다. 남편의 습관이나 취향을 민석이 알 만큼 그녀는 많은 이야기를 그에게 하고 있었다. 예전엔 남편과 함께한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털어놓곤 했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았다. 대신 민석에게 말하고 있었다. 이런 변화가 옳은 걸까?
하지만 그녀는 깊이 고민하지 않기로 했다. 그저 이 순간이 좋을 뿐이었다. 모닥불이 점점 커지자 친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남편도 텐트를 다 치고 서연 곁으로 다가왔다. 불이 잘 탔네. 남편이 손을 비비며 앉았다. 응. 민석 씨랑 같이 준비했어. 그녀는 무심코 말했다. 하지만 남편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민석과 시선이 마주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녀는 알 수 있었다. 그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이들이 함께 있는 모든 순간이 점점 특별해지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모두가 잠들었을 때 서연은 텐트에서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하늘에는 여전히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모닥불 근처에는 민석이 있었다. 그는 불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긴 듯 했다. 아직 안 자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민석이 고개를 들었다. 네. 그냥.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은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이 밤 공기, 불빛,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그녀에게는 너무 특별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다. 아무 말 없이. 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둘 사이의 공기는 너무도 선명했다. 그녀는 알았다. 이 감정이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모닥불이 타닥이며 장작을 삼키고 있었다. 깊은 밤 모두가 저마다의 텐트로 들어간 후에도 서연과 민석은 여전히 불 앞에 남아 있었다.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모두가 잠든 밤이면 둘만이 모닥불 앞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오늘도 그렇게 조용한 밤 공기 속에서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때 민석이 문득 입을 열었다. 언젠가 단둘이 캠핑 가볼래요? 너무도 자연스럽게 던진 말이었지만 서연은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졌다. 그의 말이 단순한 의미가 아님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서연은 눈을 깜빡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단둘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훨씬 떨려 있었다. 민석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냥 우리 둘이서. 다른 사람들 없이. 그 말이 주는 무게를 그녀는 알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 없이. 단둘이. 서연은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거절해야 한다. 이건 위험한 제안이다. 하지만 그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거절할 수가 없었다. 이 순간 심장이 너무나도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눈길을 피하며 모닥불을 바라보았다. 나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한 감정이었다. 거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당장 승낙할 수도 없는 하지만 분명한 건 거부감이 들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마음 한편에서 가고 싶다라는 감정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민석을 바라보았다. 그는 억지로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담담한 얼굴로 그녀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다. 부담스러우면 안 해도 돼요. 그가 덧붙였다. 그 말에 오히려 더 마음이 흔들렸다. 이 사람이 억지로 밀어붙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더 위험했다. 만약 그가 억지로 다가온다면 밀어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항상 그녀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점점 그 선택의 순간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서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이건 위험한 감정이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생각해 볼게요. 그 말을 하면서도 그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언젠가 단둘이 캠핑을 갈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깊이 고민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이 순간을 조금 더 오래 붙잡아 두고 싶었다. 그리고 모닥불이 천천히 사그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그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아쉬움을 남긴 채
이번 캠핑에서 돌아왔고, 한 달 후 우린 정말로 단둘이 캠핑을 오게 되었다. 텐트를 설치하고 보니 이미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서연은 텐트 안에서 누운 채 가슴 위에 손을 얹었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조금 전보다 더 빠른 것 같았다. 텐트 밖에서는 모닥불이 마지막 불꽃을 태우며 사그라들고 있었다. 불꽃이 꺼지면서 주변은 점점 더 어둠에 잠겼다. 그녀는 옆에 누워있는 민석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작은 숨소리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섰다. 그는 아주 가까이 있었다. 작은 텐트 안에서 서로 등을 돌리고 누웠지만 조금만 움직이면 어깨가 닿을 정도의 거리였다. 처음엔 이런 분위기가 어색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색함보다 기대감이 더 커져갔다. 그녀는 눈을 감았지만 마음은 전혀 잠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건 위험한 감정일까? 처음 캠핑을 오기로 결정했을 때부터 알고 있었다. 이게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는 걸. 이 순간이 찾아오리라는 것도 마음 깊숙이 알고 있었다. 남편과 함께 떠나는 여행과는 전혀 다른 느낌.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기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는 민석의 눈빛을 떠올리자 심장이 다시 뛰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는 자신을 설득하려 했다. 이건 단순한 여행일 뿐이라고. 하지만 이미 마음이 알고 있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때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아직 안 자요? 민석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텐트 안에 울려 퍼졌다. 서연은 살짝 움찔했다. 그는 그녀가 깨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잠이 안 와서요. 나도 그래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작은 떨림이 섞여 있었다. 어쩌면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서연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단둘이 있는 건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다. 민석은 잠시 조용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서연은 그의 기척을 느꼈다. 어둠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왜? 민석이 나직이 물었다. 내가 뭘 할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장난스럽지만 그 눈빛은 너무도 진지했다. 서연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이 선명하게 보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천천히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이 곧 대답이 되어버렸다. 그는 아주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등을 가만히 덮었다. 그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손끝에서부터 온기가 퍼져나갔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피할 수도 없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피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쥐었다. 괜찮아요. 그가 속삭였다. 그 말이 그녀를 더욱 흔들리게 했다. 괜찮다고? 정말 괜찮을까? 그녀는 애써 차분한 척했지만 그의 손을 맞잡는 순간 모든 감정이 무너졌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그는 그녀를 놓지 않았다. 그녀도 놓지 않았다. 그렇게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녀는 그에게 다가갔다. 어둠 속에서 작은 숨소리가 섞였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선을 넘었다. 어디선가 작은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이었다. 공기는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따뜻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옆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곳에는 민석이 없었다. 그 순간 서연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오는 걸 느꼈다. 그는 어디로 간 걸까?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텐트 안은 아직도 그와 함께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텐트 밖에서 부드러운 커피 향이 퍼져왔다.
그녀는 조용히 텐트 입구를 젖히고 바깥으로 나갔다. 아침 공기는 상쾌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모닥불 자리 옆에서 민석이 커피를 끓이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잘 잤어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 순간 둘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에도 그녀는 깨달았다. 어젯밤이 현실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이 너무나 선명하게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눈길을 피했다. 민석은 말없이 그녀 앞에 커피 한 잔을 내밀었다. 따뜻한 거 마셔요. 그녀는 망설이다가 컵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을 타고 스며들었다. 한 모금 마시자 부드럽고 쌉싸름한 커피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하지만 이 커피가 그녀의 혼란을 없애주지는 못했다. 그녀는 조용히 머그잔을 쥔 채 커피 표면을 바라보았다. 이제 돌아가야겠죠.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민석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저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죠.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둘 다 알고 있었다. 이제 이곳을 떠나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 서연은 모닥불이 남긴 희미한 연기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그녀의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아려왔다. 어젯밤 분명 행복했다. 하지만 그 행복이 너무 강렬해서 지금은 그만큼 더 큰 불안과 혼란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이건 실수였을까? 하지만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간절한 순간이었다. 그저 충동적인 일이었다면 지금처럼 가슴이 뛰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그리고 민석을 바라보았다.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그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이 아침이 지나면 둘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남편이 있는 집으로, 익숙한 삶 속으로. 그런데 정말로 아무렇지 않게 돌아갈 수 있을까?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서연 씨. 민석이 조용히 그녀를 불렀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후회해요? 그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후회할까? 그녀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것이 그녀의 대답이었다. 하지만 입으로는 쉽게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대신 작은 미소를 지었다. 몰라요. 솔직한 대답이었다. 민석도 그 말에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다. 둘은 그렇게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아침 공기를 함께 마셨다. 이 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녀는 속으로 바랐다. 하지만 결국 돌아갈 시간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리할까요? 그녀의 말에 민석은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게 둘은 조용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아직도 어젯밤의 감정이 남아 있었다. 그 감정이 사라질 리 없었다. 이제 정말로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정말로 모든 걸 잊고 돌아갈 수 있을까? 그 의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서연은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공기가 그녀를 감쌌다. 따뜻한 실내 온도, 가벼운 음식 냄새, 거실 한쪽에 놓인 남편의 슬리퍼. 모든 것이 변함없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왔어. 부엌에서 나오는 남편의 목소리에 서연은 화들짝 놀랐다.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다. 응, 다녀왔어.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남편은 식탁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생각보다 일찍 왔네. 피곤하겠다.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좀 피곤하긴 하네. 남편은 별다른 의심도 없이 다시 핸드폰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 순간 서연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걸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남편의 얼굴을 살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여전히 무심한 듯 피곤한 하루를 보낸 사람처럼 보였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녀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누구와 있었는지 아무 관심도 없었다. 그게 오히려 더 불안했다. 서연은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 씻고 올게. 그녀는 재빨리 침실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벽에 기대어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한다. 이곳은 그녀의 집이었다. 남편과 함께 살아온 공간. 그런데 어쩌면 그 짧은 하루 동안 이곳이 더 낯설어져 버린 걸까? 그곳이 너무 따뜻했으니까. 텐트 안에서 마주했던 민석의 눈빛. 모닥불 앞에서 나누던 이야기. 아침 공기 속에서 마셨던 따뜻한 커피. 그 모든 순간들이 너무 생생했다. 그녀는 가슴을 부여잡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제 정말 잊어야 한다. 그렇게 다짐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그 밤을 반복해서 떠올리고 있었다. 그 손끝의 온기, 조용한 속삭임,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잊어야 해.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기억은 너무도 선명했다. 그녀는 욕실로 향했다. 뜨거운 물을 틀고 샤워를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다. 하지만 물줄기가 흐르는 동안에도 그녀의 몸에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의 흔적이.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면 되는 걸까? 그렇게 하면 정말 잊을 수 있을까? 그녀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며칠이 지나도 서연의 머릿속은 여전히 숲속에 머물러 있었다. 아침이면 남편과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서로의 하루를 묻고 회사로 출근하고 저녁이면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오늘은 좀 늦을지도 몰라. 응, 알았어.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대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어색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예전과 같은 일상을 살고 있었지만 마음은 전혀 달랐다. 그날 밤 이후 그녀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 순간을 잊을 수 있을까?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녀는 그 손을 놓지 않았다. 그날 밤의 공기, 따뜻했던 체온, 아무 말 없이 나누었던 시선들.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그녀의 피부에 남아있는 듯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남편과 함께 있는 현실이었다. 정말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살아가도 되는 걸까? 그녀는 출근길의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내면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이 감정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 그녀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그때 익숙한 진동이 울렸다. 그녀는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또 가요. 다른 곳으로. 민석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녀는 한동안 그 메시지를 바라보았다. 또 가자고? 그녀는 손끝이 살짝 떨리는 걸 느꼈다. 이미 선을 넘었는데 다시. 그녀는 망설였다. 그래야만 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이 너무나도 쉽게 대답하고 있었다. 언제? 그녀의 손가락이 그녀보다 먼저 움직였다. 그리고 곧바로 답장이 도착했다. 이번 주말. 같은 곳 말고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곳. 새로운 공간. 새로운 기억. 다시 한번.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이건 다시 한번 기회일까? 아니면 다시 한번 위험한 선택일까? 하지만 이미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메시지가 도착하는 순간부터 그녀의 선택은 정해져 있었다.
이미 되돌릴 수 없었다. 서연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바라보았다. 내가 이걸 계속해도 괜찮을까? 한참을 고민했지만 머릿속에는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고 싶었다. 다시 한번 그 감정을 느끼고 싶었다. 그러자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새로운 메시지를 보냈다. 어디로 가면 돼? 몇 초 후 답장이 왔다. 금요일 밤에 출발해요. 이번엔 더 멀리 가요. 그녀는 핸드폰을 꼭 쥐었다. 이제 다시 한번. 그녀는 알았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는 걸. 넓게 펼쳐진 호숫가. 이번 캠핑지는 이전보다 더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도시에서 한참을 벗어나 도착한 이곳은 다른 사람들의 흔적조차 거의 없는 한적한 장소였다. 물결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고 부드러운 바람이 호수를 따라 움직였다. 서연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한동안 호수를 바라보았다. 이번엔 더 멀리 가요. 그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멀리, 더 깊이. 어쩌면 감정도 함께 그렇게 가고 있는 건 아닐까. 마음에 들어요? 뒤에서 들려온 민석의 목소리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응, 너무 좋아. 솔직한 대답이었다. 이곳은 너무도 조용하고 평온하고 둘만의 시간이 가득할 것만 같은 공간이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듯 미소를 지었다. 여기 오길 잘한 것 같아. 그녀의 말에 민석이 조용히 웃었다. 나도요. 그리고 그는 능숙하게 짐을 내려놓기 시작했다. 텐트를 치고 타프를 설치하고 장작을 모으고 모든 준비가 손쉽게 이루어졌다. 이제는 그녀도 이런 과정이 익숙했다. 어느새 캠핑은 그녀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어지는 것이 있었다. 그와의 감정.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감정. 낚싯대를 들이운 채 호숫가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물결이 잔잔히 퍼져나갔다. 서연은 조용히 낚싯줄을 바라보았다. 그 옆에서 민석도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도 좋네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민석이 옆에서 피식 웃었다. 그렇죠. 캠핑은 사실 이렇게 조용히 자연을 느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서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랬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간. 그리고 그런 순간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감정도 더 깊어져 가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평온한 얼굴로 호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이 너무도 다정해서 그녀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 사람과 이런 시간을 계속 보낼 수 있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무슨 생각해요? 그가 조용히 물었다. 서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미소를 지었다. 그냥 이 순간이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대답에 민석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이 깊어졌다. 그리고 그 깊어진 눈빛이 그녀의 가슴을 더 강하게 두드렸다. 이제는 더 이상 멈출 수 없다. 모닥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조용한 숲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서연은 손을 모아 불을 향해 내밀었다. 이번엔 모든 것이 더 자연스러웠다. 처음의 조심스러움도 불안함도 어색함도 없었다. 이미 모든 것이 정해진 듯한 분위기였다. 다시 이 순간이 왔다. 그녀는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문득 민석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를 보고 있었다. 이번에도 후회할까요? 그가 낮고 부드럽게 물었다. 서연은 천천히 머리를 저었다. 아니,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도 그녀를 받아들였다. 그렇게 다시 한번 선을 넘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새로운 캠핑을 다녀온 후 서연은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과 달랐다.
그녀는 점점 현실과의 괴리를 느끼고 있었다. 이제는 캠핑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다. 그곳에서의 시간은 자유였다. 도시의 소음도 반복되는 일상도 무의미한 대화도 없는 공간. 그곳에서는 오로지 자신만의 감정과 마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여보,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남편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부엌에서 장을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간단하게 해 먹을까? 그래. 피곤할 텐데 힘들면 시켜 먹어도 되고.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켜며 말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나누었지만 가슴 한편이 묘하게 무거웠다. 이제는 이곳이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게 느껴졌다. 캠핑을 다녀온 후 그녀는 점점 이곳에서의 자신이 불편해지고 있었다. 이대로 계속할 수 있을까? 그녀는 생각했다. 매번 캠핑을 다녀오면 점점 더 이곳에서의 자신이 낯설어졌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솔직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었고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되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녀는 여전히 아내였고 익숙한 일상 속의 한 사람일 뿐이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손을 얹었다. 어느새 남편이 다시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뉴스 기사를 보고 있었다.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 이걸까? 그녀는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환하게 반짝였다. 차들이 도로를 달리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고 있었다. 그녀도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숨이 막혀왔다. 그 자유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것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음을 이제는 알고 있었다. 어릴 적부터 꿈꿨던 것이었다.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떠나고 싶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현실은 여기에 있었다. 그녀에게는 남편이 있었고, 집이 있었고, 일상이 있었다. 모든 걸 버리고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살 수 있을까? 그녀는 핸드폰을 들었다. 메시지를 확인했다. 민석의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그녀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았다. 답장을 할까? 아니면 이제 그만해야 할까? 그녀는 깊이 고민했다. 그리고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이제는 정말 선택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네. 캠핑 덕분인가? 남편의 목소리가 너무도 평범하게 들려왔다. 서연은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 잔을 놓칠 뻔했다. 심장이 크게 뛰었다. 남편은 무심코 말을 던졌을 뿐이었다. 아무 의심도 없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그 짧은 한마디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런가 봐. 서연은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조심스럽게 눈길을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는 별다른 관심도 없다는 듯 신문을 넘기며 식탁에 앉아 있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아니면 혹시 그녀는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커피를 마셨다. 이번에도 어디로 갈 거야? 남편이 별 생각 없이 물었다. 캠핑. 요즘 자주 가는 것 같아서. 계속 갈 거지? 아마도. 서연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그녀의 대답에도 남편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신문을 넘겼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그녀는 자신을 다그쳤다. 아무렇지 않은 척. 그저 평소처럼. 하지만 그 한마디 이후 그녀의 가슴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었다. 이제는 정말로 멈춰야 하는 걸까? 하지만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것을. 이미 그녀는 되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는 것을. 남편이 신문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회사 다녀올게. 조심히 가. 그녀는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배웅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남편이 떠났다. 그리고 그 순간 서연은 한숨을 내쉬며 식탁에 앉았다. 남편은 여전히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녀는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까? 손을 가만히 쥐었다 폈다. 이제 정말 끝내야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핸드폰을 확인하는 손이 먼저 움직였다. 그리고 메시지를 열었다. 이번 주는 어때요?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서연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거실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온통 흐트러져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이제 선택해야 한다. 그녀는 손끝을 가만히 쥐었다 폈다. 어릴 적부터 꿈꿨던 자유로운 삶, 그리고 지금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하지만 정말 선택할 수 있을까? 그녀는 핸드폰을 바라보았다. 민석에게서 온 메시지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번 주는 어때요?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대답을 해야 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다. 이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정일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점점 깊어졌고, 이제는 그녀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져 있었다. 자유를 택한다면 그녀는 캠핑을 계속 다닐 수 있을 것이다. 그곳에서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일상을 유지해야 하는 한 사람도 아니다. 그곳에서는 오로지 자신일 뿐이다. 하지만 그걸 위해 모든 걸 버릴 수 있을까? 남편과의 현실, 지금의 안정적인 삶. 그녀는 남편이 싫었던 적은 없었다. 그는 다정했고 늘 변함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공허해지고 있었다. 그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 오히려 그녀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다. 남편과 함께하는 삶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그녀는 가만히 두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떠올렸다. 모닥불이 타오르던 밤, 잔잔한 호숫가, 그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 그 순간들은 너무도 생생했다. 그녀가 살고 있는 현실보다 훨씬 더 강렬했다. 그런데도 이 관계를 계속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 그녀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다. 메시지 창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이번 주는 어때요? 그녀는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다. 그리고 그 순간 메시지를 지웠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이제 선택은 끝났다. 하지만 정말 이게 끝일까? 그녀의 가슴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주말, 그녀는 민석과 캠핑을 하고 있었다. 호숫가의 바람이 잔잔히 불어왔다. 서연은 물가에 앉아 조용히 파도를 바라보았다. 물결이 천천히 밀려왔다가 사라지고 다시 반복되었다. 그녀의 마음도 마찬가지였다. 단둘이 캠핑을 오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도저히 이 순간을 놓을 수 없었다. 이제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을 조금이라도 더 붙잡고 싶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저 멀리 붉게 물든 하늘 아래 민석이 서 있었다. 그 역시 한동안 호수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무거웠다. 서연은 한숨을 쉬며 조용히 손을 무릎 위에 얹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더 이상 도망칠 수도 망설일 수도 없었다. 나 캠핑이 너무 좋아.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다. 민석은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럼 계속하면 되죠. 그의 말은 너무도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이혼할 수는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민석의 얼굴에서 살짝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녀는 알 수 있었다. 그 역시 아프다는 것을. 알아요. 그는 짧게 대답했다. 이제 결론이 내려졌다.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녀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나한텐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어. 민석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도 그래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고 있었다. 그가 조용히 한 걸음 다가왔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아주 짧게, 아주 조용히, 이제 마지막이라는 것을 아는 듯이. 잘 지내요. 그의 마지막 한마디가 귓가에 남았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에서 온기가 사라지는 순간 그녀는 두 눈을 감았다. 이제 정말 끝이다. 하지만 정말 끝일까? 그의 손길 따뜻했던 순간들, 함께 웃던 기억들, 그것들이 정말로 사라질 수 있을까? 그녀는 호수를 바라보았다. 해가 완전히 지고 있었다.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것 같았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텐트로 향했다. 모든 짐을 정리했다.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떠났다. 하지만 이 기억은 그녀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호숫가의 밤 공기는 차가웠다. 서연은 가만히 서서 모닥불이 남긴 희미한 재를 바라보았다. 불꽃은 이미 다 타버렸고 남아있는 건 아주 작은 불씨뿐이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가슴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녀는 한 걸음 다가가 장작이 남긴 따뜻한 온기를 손바닥으로 느꼈다. 그러나 온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마치 그녀와 민석의 관계처럼. 이제 남은 건 이별뿐이었다. 그럼 좋은 기억으로 남길게요. 민석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속에 담긴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역시 쉽지 않다는 것을.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쩌면 이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는 걸지도 모른다. 그 생각에 가슴이 저려왔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의 입가에도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 미소 뒤에 감춰진 감정을. 이 순간이 끝나면 정말로 끝이라는 걸.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무엇을 더 말할 수 있을까? 이미 모든 감정이 오갔고 결론도 내려졌다. 이제 떠나야 한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곳에서 함께했던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낚시를 하며 함께 웃었던 기억. 조용한 밤 모닥불 앞에서 나누던 이야기. 서로에게 가까워졌던 순간들. 그리고 선을 넘었던 순간들. 모든 것이 마치 꿈 같았다. 너무나도 강렬했고 너무나도 소중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허락되지 않은 관계였다. 이제 모든 걸 정리해야 한다. 그녀는 조용히 몸을 돌렸다. 민석도 말없이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보면 안 될까? 그러나 그러지 않기로 했다. 더 이상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 이제는 정말 끝이어야 한다. 그녀는 그를 향해 마지막으로 작게 손을 흔들었다. 안녕. 민석도 천천히 손을 들었다. 잘 가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올라탔다. 차 안은 조용했다. 엔진 소리만이 정막을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눈물이 고였다. 그러나 울지 않았다. 이건 그녀가 선택한 일이었다. 후회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쉽게 마음을 정리할 수는 없었다. 그의 온기, 그와의 시간, 그 순간들의 감정이 너무도 깊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차창 밖으로 호숫가가 서서히 멀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민석이 서 있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창문을 내려 그를 보았다. 그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도 잊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에게 대답했다. 그리고 다시 창문을 올렸다. 속도를 조금씩 높였다. 그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마음이 텅 빈 것 같았다. 그러나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 이제는 정말 끝이다. 그녀는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떠났다. 하지만 이 기억은 평생 그녀의 가슴 속에 남아 있을 것이다. 서연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공기가 그녀를 감쌌다. 정리된 거실, 깔끔하게 접힌 소파 담요, 주방 한쪽에 놓인 커피 머신. 모든 것이 변함없이 그대로였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왔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익숙한 표정, 변함없는 미소. 그는 다정했고 언제나처럼 평온했다. 응. 서연은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가방을 내려놓았다. 이제 다시 이곳에서 살아가야 한다. 그날 이후 그녀의 일상은 다시 원래대로 흘러갔다. 아침이면 남편과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서로의 하루를 묻고 회사로 출근하고 저녁이면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은 여전히 그녀에게 따뜻했고 특별히 변한 것은 없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여전히 무언가가 변했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녀 자신이 변했기 때문이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남편이 자연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냉장고를 열어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간단한 거 해 먹을까? 그래. 피곤하면 그냥 시켜 먹어도 되고. 그의 말에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내가 할게. 그녀는 야채를 손질하며 손끝을 바라보았다. 이 손으로 캠핑장에서 장작을 주웠고, 불을 피웠고, 텐트를 정리했었다. 그 기억들이 문득 떠올랐다. 남편과 대화하는 동안에도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마음은 과거를 되새기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이며 요리를 했다. 남편과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그리고 평범한 대화를 나눴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달랐다. 밤이 되었다. 서연은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그곳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캠핑장이 있는 숲속. 밤이면 차가운 바람이 불고 나무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겠지. 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서 모닥불이 피어오르고 있겠지.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때의 감정을 떠올렸다. 처음 캠핑장에서 느꼈던 설렘. 처음 선을 넘기 전의 떨림. 서로를 바라보며 주고받았던 깊은 시선. 아무 말 없이 나누었던 온기. 그 모든 것이 그녀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아무도 모르는 기억. 남편조차도 알지 못하는 감정. 다시 눈을 떴다.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정말 잊을 수 있을까? 아니,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기억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곳에서 느꼈던 자유, 그곳에서 마주한 감정, 그 모든 순간들은 그녀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하지만 그녀는 현실을 선택했다. 이제는 남편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그와 함께 평온한 일상을 유지해야 한다. 그녀는 조용히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곤히 자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이불을 살짝 덮어주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 희미한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속삭이듯 생각했다. 안녕, 나의 기억들. 그녀는 남편 곁으로 돌아왔다. 그렇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캠핑장에서의 기억이 남아 있었다. 어쩌면 영원히